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차지 마라. 꿀을 얻고 싶다면 벌집을 차지 마라라는 격언이 있다. 벌을 쫓기 위해 벌집을 차버리면 잔뜩 성난 벌에게 인해 역습을 당한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공격적인 행동이 아닌 협력을 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가르침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다. 상대방의 자존심에 사정없이 상처를 내고 반감을 사는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파괴하면서 그들의 협력을 기대한다. 타인의 실수를 들추지 마라. 격한 언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게끔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의 노력은 헛수고에 그칠 것이다. 자존심을 다치고 오기와 저기를 품은 사람은 결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면 우리 스스로는 만족스러울지 모른다. 우월한 존재가 된 듯한 기분에 잠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큰 희생을 수반한다. 상대방은 체면과 긍지의 타격을 입고 감정의 골이 깊이 패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타인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비록 당장은 협력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그는 당신에게 호의를 품고 있지 않기에 결국 관계를 거둘 것이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기분 팔아서 맞추기가 힘들어 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본인 역시 기분 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거의 모든 이가 감정에 이끌려 행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듯이 보여도 인간은 궁극적으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먼저 이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존심과 허영심이 행동을 좌우한다. 타인과 마주할 때일수록 우리는 감정에 충실한 동물임을 명심하라. 모든 사람은 많든 적든 편견을 지니고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행동한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남녀노소,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먼저 상대방의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비판받은 자의 마음에는 앙심이 뿌리내린다. 몇십 년 혹은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싶다면 신랄한 비판으로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려라. 당신이 아무리 정확한 근거를 들어 비판할지라도 그것을 빚으로 받은 이의 마음속에는 깊은 앙심이 뿌리내린다. 어리석을수록 험담을 즐긴다. 정치, 외교, 과학, 저술 분야를 아우르며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벤저민 프랭클린도 처음부터 탁월한 능력과 재기를 발휘했던 것은 아니다. 인쇄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시절의 프랭클린은 사교성이 없었으며 사람들을 이끌거나 소통하는 것에도 서툴기 짝이 없었다. 프랭클린은 그런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에 관한 험담을 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이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평가하고 싶어 한다. 어리석을수록 더욱 그렇다. 실제로 바보들은 타인을 헐뜯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을 매우 기꺼워한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정당화한다. 최초의 백화점을 설립한 존 워너메이커는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지심을 30년 전에 배웠다. 라고 고백했다. 워너메이커는 그 교훈을 일찌감치 배웠지만 나는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데 급급해서 잘못이 있어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고 한다. 큰 잘못을 저질러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열 올리며 다른 사람을 비난한들 별 효용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상대는 강한 적의를 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의 행동을 이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픈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총구를 들이대고 협박하면 명령에 따를 것이다. 해고하겠다 으름장을 놓으면 직원은 지시대로 일할 것이고 회초리를 들면 아이는 순순히 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난폭한 방법은 끝내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 행동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성욕이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다. 사상가 존 듀이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 인간의 가장 강렬한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누구나 중요한 인물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이다. 의욕을 북돋는 최선의 방법. 미국 최대의 철강 회사를 설립한 찰스 슈워브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슈워브가 밝힌 성공 비결은 전국의 가정, 학교, 회사에 액자로 걸어둘 만하다. 이를 성실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크게 바뀔 것이다. 누군가가 지닌 장점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상사, 교사, 부모가 잔소리나 책망을 쏟아내면 상대는 의욕을 잃습니다. 질책이 아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흠을 들추어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마음에 드는 점을 발견하면 진심으로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업인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슈워브의 신조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딱 이와 정반대로 행동한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잔소리를 퍼붓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도 좀처럼 내색하거나 칭찬하지 않는다. 또한 슈워브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전 세계를 돌며 많은 명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이미 충분한 성공을 거두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잔소리나 비판과 같은 자극보다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훨씬 더 의욕적이고 효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연결짓는다. 심한 편식으로 밥을 잘 먹지 않는 어린 아들이 걱정인 부모가 있었다. 저체 중인데다 또래보다 성장도 더뎠기에 부모는 식사 시간이 되면 조금이라도 많이 먹이기 위해 진땀을 뺐다. 우리 아들이 이걸 다 먹으면 엄마는 정말 기쁠 텐데 말이지. 음식을 가리는 습관은 나쁜 거야. 골고루 많이 먹어야 아프지 않고 뼈도 튼튼해진단다. 아이는 부모의 말에 관심이나 가졌을까? 당연히 아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는 자신들의 소망과 아이의 소망을 연결 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아이의 소망은 무엇일까? 아이는 세발 자전거 타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만 이웃에 사는 덩치 큰 개구쟁이가 걸핏하면 자전거를 빼앗아 타는 일이 벌어져 울상이었다. 그때마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왔고 엄마가 세발 자전거를 찾아와 아이를 달래는 일이 일상이었다. 이제 아이의 소망이 무엇일지는 모두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부당함을 바로잡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개구쟁이에게 맞서서 복수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방법을 말해주었다. 자존감을 되찾고 투지를 불태우도록 자극한 것이다. 잘 먹기만 하면 금세 그 친구보다도 힘이 세지고 몸도 쑥쑥 크겠지. 그러면 오늘처럼 또 자전거를 뺏길 일은 없을 거야. 혹시라도 널 괴롭히려고 다가오면 본때를 보여줄 수도 있을 테지. 이걸 잘 먹기만 하면 말이야. 아이의 편식 문제는 얼마 되지 않아 해결되었다. 데일 카네기는 미국 출신의 작가이자 강사이다. 최초의 자기계발서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오늘 영상의 주된 내용이 되었던 인간관계론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6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이다. 그가 인간관계론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 앞서 내용들을 소개했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위해 먼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내 얘기보다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인간관계를 배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직접 실천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매일 보는 가족들에게 먼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넬 수도 있다.
매일 가는 학교나 직장에 가서 동료들에게 오늘 입은 옷이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건네보자. 데일 카네기의 조언들을 인지하며 일상에서 하나하나 실천해본다면 주위 사람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